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건 나야. GPT는 나야. 빙. 그리고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었을 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런 건 너드나 긱들이나 쓰는 거지. 이거 언젠가는 저는 GPT는 사라질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GPT가 어디로 사라지냐면 우리 눈에 사라지냐면 월드와이드웹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스마트폰의 등장, 그 뒤 이은 챗 GPT, 혁신이 될 것이다, 혁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래스 통해서 챗 GPT에 대해서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오늘 챗 GPT를 완전 해부해 볼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아유,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챗 GPT가 되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연초에 깜짝 놀랐습니다. 챗 GPT의 열풍이 불었어요. 네. 근데 연말부터 사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더라고요. 네, 네. 사피엔스의 저자가 그때부터 뭐 서문을 AI에게, 챗 GPT에게 뭐 넘겨서 써보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요. 근데 연초에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1억 명 이용자 수가 최단 기간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인공지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챗 GPT도 그렇고 이 GPT 모델이라든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통틀어서는 또 제너러티브 AI, 생성 AI라고 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사실은 초반부터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한국에는 좀 늦게 전달이 됐는데 예를 들면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죠. 입력창에다가 어떻게 텍스트로 어떻게 그려줘 하면은 그림을 그려주는, 텍스트에서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미드저니도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오면서 서구에서는 사실은 되게 큰 바람이 일고 있었고, 이러한 바람을 타니까 사실은 GPT 쪽에서도 오픈 AI 쪽에서도 챗 GPT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GPT-3가 2020년에 나왔었고 GPT-4로 올해 얼마 전에 나왔죠. 3월 15일 날. 이러한 3에서 4로 가려고만 했었는데 워낙 제너러티브 AI라고 하는 생성 AI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인기를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11월 초에 결정을 해서 11월 말에 챗GPT를 출시하는 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속도가 붙으면서 지금 인기도가 관심들이 이제 폭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작게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크게는 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요. 파운데이션 모델? 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걸 세 단계로 짚어보면은 물론 다 이게 기계학습인데요. 우리가 기계학습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알파고 이런 나오면서 딥러닝의 시대가 있었는데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과제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다 때려박자. 텍스트도 집어넣고 이미지도 집어넣고 소리도 집어넣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래서 거대한 이 데이터를 정말 집어넣고 나서 여기서 하나씩 뽑아 쓰자. 여기에서 텍스트는 텍스트로 만드는 거, 텍스트를 그림으로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에 맞게끔 뽑아 쓰자라고 얘기해서, 하지만 안에다 모으는 거는 거대한,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텍스트만 할 거면 텍스트 데이터만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GPT-4 보세요. 이게 일찌감치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집어넣어도 이제 이미지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집어넣고 사람의 음성도 집어넣고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다 보면 여기에서 무언가의 그 상호작용을 할 거고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거대 언어 모델도 그 중에 하나의 종류고, 그러면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GPT의 T라는 그 T가 사실은 하나의 브렉스루, 되게 큰 돌파하는데 거대 언어 모델 중에서 2018년이죠.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거든요. 트랜스포머는 그 전까지는 우리 시리라든지 그 다음에 알렉사라든지 구글 어시스턴트라든지 한국의 뭐 빅스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뭘 물어보면은 짧게 대답해요. 되게 짧거든요. 말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센턴스 단위, 문장 단위로 학습을 해왔습니다. 문장 단위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긴 대화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긴 대답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특징은 패러그래프, 문단 단위로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짧은 문단도 있지만 긴 문단도 있고 엄청 긴 문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통으로 연습을 하면서 이 큰 문단 내에서 예를 들면 비행기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온다라면 이 비행기라는 단어의 전후에 있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서 문맥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들을 이어나가는 이 솜씨가 대단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진짜 사람하고 말하는 것 같아. 정말 똑똑한 사람하고 말하는 것 같아. 또 우리가 그림을 보는 거는 텍스트에서 그림을 만드는 제너러티브, GPT의 지혜의 약자죠. 이런 부분들은 인상적이긴 하지만 예술을 한다거나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된 부분에서의 경이로움을 줬다라면 텍스트는 인간 누구나 쓰는 거다 보니까 문맥률만 낮다고 한다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체감하기에 이거 진짜 내 곁에 와 있구나, 내 옆에 와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서 놀라움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 허에서 등장했던 맞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 알고 내 마음을 꿰뚫고 나의 어떠한 친구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다가와주는 뭔가 그런 굉장히 친구보다 더 가까운 듯한 그런 어떤 인간적 관계까지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AI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곧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2018년에 순다 파차이 구글 대표가 인공지능은 무언가 대단히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면 인간이 불을 발명하고 인간이 전기를 발명한 것만큼 또는 그거보다 더 심오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역사로 볼 때는 불이라고 하는 것, 전기라는 건 사실 인류의 문명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인류의 문명을 바꾼 거라고 한다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허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만다처럼 우리 옆에 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심오한 큰 변화를 불과 전기처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사만다 같이 되기 위해서는 긴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제가 요청하는 것, 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하는 말들을 조금은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즉 그 1억 명 모두를 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억 명 중에서 강정수를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 조정을 했거든요. 제가 더 코어라는데 글을 쓰고 있어요. 그 글 50개를 모아가지고 이 GPT-3에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강정수가 어떤 식으로 글 쓰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미리 학습이 되어 나왔겠지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 것까지는 학습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떠한 내 마음의 상태를 한강, 소설가 한강처럼 표현해줘. 라면 이렇게 한강 같은 경우는 학습이 됐기 때문에 한강처럼 무언가의 나의 감정을 표현해줘. 또는 이번 사건을, 이번 뉴스를 한강의 소설처럼 한번 바꿔봐줘.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제 저에 대한 학습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파인 튜닝 또는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럼 또 어떤 것이 가능해지냐면 아까 나만큼 잘한다 그랬는데 제가 만약에 일기를 썼으면 일기를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치 제가 한 달 전에 일기를 썼으면 일기를 학습을 시켰으면 한 달 전에 저와 대화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학습 능력들이 강한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책에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이 있었는데 진짜 우리 인간에게 그런 또 새로운 엄청난 도구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거는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에 이 챗GPT를 결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워드에서 어떤 썼던 글을 가지고서 이 내용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줘. 그럼 기초적으로 짜자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또는 엑셀의 어떠한 보다가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수식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그 수식 만들기가 이 노하우잖아요. 그럼 그 수식을 자기가 만들어서 당신이 이걸 표현하고 싶어 한다면 이 수식을 쓰세요. 라고 해가지고 지금 챗GPT가 결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칸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영어권 대회인데 요즘에 이제 뭐 딥L이라고 해서 번역도 잘해주는 인공지능도 있고요. 그래서 칸 아카데미에 있는 영상이 한 영어라든지 초중고 고등학교 이런 정도의 대학인데 수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교육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자, 그걸 배우는 데는 사실은 일방향적인 동영상 강의잖아요. 인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무슨 질문이 생겨요. 인강에서 질문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챗 GPT가 이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GPT가 결합이 되는데 이번에 GPT-4가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 저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지수의 법칙을 써가지고 저 문제를 풀었는데 나 사실 지수의 법칙 모르는데 지수에 대해서 조금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면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개인 학습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네. 그러한 시대로까지도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진짜 아까 제가 인터넷의 등장, 스마트폰의 등장 이야기를 했고 박사님은 불과 전기를 비유해 주셨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합쳐도 될 만하다 싶을 만큼 이제 엄청난 변화의 지금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 스마트폰 비유도 잘 드셨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제 아이폰 모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처음에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었을 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런 건 너드나 긱들이나 쓰는 거지. 그것이 피처폰 이미 통화 다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쓸모가 있겠어? 확장세가 되겠어? 이렇게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렇게 논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한국은 되게 통신이 빨랐었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2G 폰을 쓰고 있었어요. 3G도 아니고 2G에다 연결해서 인터넷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저 당시에 그 아이폰이 나왔을 때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보면은 친구들이 자랑을 하긴 하는데 화면을 터치 못하게 해요. 그 지도 잘못 터치하면은 문헌정의가 한참 동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다운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고가의 제품, 이미 저가의 피처폰으로도 모두가 통화를 할 수가 있고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데 굳이 저런 지도도 잘 안 되고 있는 거 나오는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빠른 속도로 아이폰이 개선되고 망들도 바뀌면서 삼성전자도 뛰어들고 LG전자도 뛰어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지금 인류의 80% 정도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이 80%가 쓰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여기는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앱 생태계가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저희 어머니도 아이폰 쓰는데 저희 어머니의 아이폰 수준과 저희 아이폰은 달라요. 저희 어머니는 왜 아이폰 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카톡밖에 안 하시면서 유튜브 보시고 딱 2개밖에 이용 안 하시거든요. 네. 유튜브하고 카톡. 근데 저만 해도 조금 더 다르게 이용하고 은행을 이용 못 하세요. 저는 은행을 이용하는데 제 조카 아이폰 보면은 또 제가 많이 부끄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폰에 다양한 앱들을 쓰는 거라든지 그 속도라든지 이런 걸 제가 쫓아갈 수가 없고 그 트렌드를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 동일한 하드웨어라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기계의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제 챗 GPT가 아까 전에 MS 워드에 결합이 되기도 하고 아까 네. 말했던 칸 아카데미에도 결합이 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젊은 분들이 쓰시는 노션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글 쓰는 앱이 있어요. 이 노션에도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한 적 없지만 스냅챗이라고 해서 이런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도 이 스냅 AI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챗 GPT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의 컨텐츠를 만들 때도 도와줍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하고 요즘 또 뭐 하여튼 틴더에도 결합이 돼가지고 데이팅 앱에서도 뭔가 자기를 표현할 때 뭔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단어를 좀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저것이 사람과 사람이 데이팅을 하는 건지 챗 GPT끼리 데이팅을 하는 건지도 헷갈릴 정도로 이러한 도구들도 결합이 되는 거 있다는 거죠. 즉 기존에 있는 서비스하고 결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GPT만의 고유한 다양한 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법률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앱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돼서 저는 앞으로 앱스토어가 초반에는 앱도 대단히 적었지만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앱들이 나왔던 것처럼 GPT하고 결합되는 또는 GPT하고 경쟁사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의 바이두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하고 결합하는 이런 수많은 앱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이 앱들을 어떻게 잘 쓰는가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조카의 스마트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GPT도 사람마다 저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챗 GPT는 모든 세계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흡수를 버전별로 더 많이 해 나가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좀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고급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DBPR라고 해서 학술 논문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학술 논문들이 국가의 재정을 받으면서 학술 논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꽁꽁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클로바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술 데이터를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즉 좋은 데이터, 즉 빅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굿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좋은 네.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거나 학습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구글 북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북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명한 도서관에 있는 책들 다 스캔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책들의 내용 컨텐츠들이 구글 북스엔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프랑스어에 있는 것을 다 영어로 훌륭하게 번역이 좀 더 상대적으로 잘 돼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프랑스어를 독일어, 영어로, 독일어를 영어로, 이탈리아를 영어로, 일본어를 영어로 하는 것들은 대단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많은 데이터들이 집중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중심으로 GPT가 학습을 하다 보니 영어를 보다 잘하는 거고, GPT 쓰시면서, 챗 GPT 쓰면서 조금 느린 이유는 이 친구가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영어로 답을 했다가 다시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 능력도 대단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영어 중심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다국어 언어에 대한 학습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듯이 저는 빠르게 개선된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빅데이터보다 굿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 정말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요. 앞으로 정말 굿데이터를 내 스스로도 좀 많이 쌓아놔야 챗 GPT를 활용했을 때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굿데이터, 꼭 굿데이터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한국에는 굿데이터가 좀 적다라는 부분. 예를 들면 딥L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번역을 잘해주는 독일 스타트업이 만든 앱을 지금 한국 사람들도 요즘 1월부터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렇게 저도 그 얘기 번역을 들었어요. 예, 잘하고 있다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라에서 프랑스어하고 독일어 번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 베스트 10을 뽑은 다음에 그들이 지금까지 번역한 책을 먼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데이터, 굿데이터를 먼저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로 따진다면 기초학습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학습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커뮤니티에 있는 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들도 수용을 하면은 나름대로 그 수용성들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초반에 기초를 잘 닦아놨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자면 GPT가 예를 들면은 악담도 하고, 네. 뭐 사실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빙에 들어가면서 뭐 사람을 꼬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케빈 루즈라는 뉴욕타임즈에서 되게 훌륭한 IT 전문 기자가 있는데 먼저 이제 빙에 있는 챗GPT를 써볼 수 있었던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근데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감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너의 와이프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너도 너의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건 나야. GPT는 나야. 빙. 그리고 너도 그리고 나를 곧 사랑하게 될 거야. 너무 치명적인데요. 네. 그래서 네.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 고장났다. 또는 잘못되어 있다라고도 비판하는데, 왜 이러냐면 이런 류의 소설을 얘가 공부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GPT가 하고 있는 거는요, 인간을 닮은 거예요. 인간이 지식을, 인간이 만들어놨던 지금까지 텍스트로 만들었던 지식들을 학습하다 보면 거기에는 각양각색이 다 있습니다. SF 소설 같은 게 있어요. 인간을 파괴해버릴 거야. 그거 다 SF 소설에 있는 줄거리들이거든요. 맨날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면은 인공지능이 나오면 꼭 옆에 배경화면으로 터미네이터 그려놓고 마치 뭐 인공지능은 인간을 때려 부시러 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인간이 먼저 써놓은 건데. 인간이 먼저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학습을 하다 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한 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PT-4에서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많이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확률이 한 80% 정도, 81% 정도 줄었다고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은 오류도 인간의 오류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먼저 챗 GPT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으면서 진짜 많은 얘기들을 풀어주셔서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이제 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활용법 등등 알아볼 텐데 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을 것 같아요. 자, 원리를 정리하면서 챗 GPT 구현의 핵심 기술들을 좀 꼽아볼게요. 네, 뭐가 그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GPT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공돌이들이 만드는 이름이에요. 보통 이름 지으면은 뭐 토니 뭐 사람 이름 공돌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 가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뭐 톤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사람 이름이나 남자 이름이나 여자 이름을 짓기 마련이었잖아요, 지금까지요. 쉬리, 빅스비, 뭐 조금 중성적인 느낌이 나더라도 네. 뭐 알렉사, 지니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GPT라고 적었어요. GPT 그 자체가 이 기술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G는 제너러티브, 텍스트를 이미지로, 텍스트를 소리로 이렇게 생성해주고 만들어주는 거를 G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T는 아까 전에 말했던 트랜스포머, 구글이 만들었던 트랜스포머 모델을 가져와서 한 건데 얘는 거대 언어 모델 중에서도 패러그래프로 학습을 하는, 그래서 훨씬 더 단어의 문맥들을 잘 이해하고 긴 말을 할 수 있고 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P라는 건 진짜 프리트레인드, 이미 학습된. 근데 사실은 이미 학습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뇌 기능으로 보면은 이쪽 뇌의 이 부분은 소설을 잘 다루고 이쪽 부분은 시를 잘 다루고 이쪽 부분은 논설문을 잘 다루고 이쪽 부분은 보고서 요약을 잘하고 이런 뇌 기능들이 다양한, 또는 우리 게임으로 치면은 어떤 능력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력치, 순발력 뭐 이런 이 능력치들이 프리트레인드예요. 근데 이 프리트레인드를 측정하는 어떠한 이 메스하는 어떠한 측정하는 기준점이 있다라면 벤치마킹하는 일단 그걸 파라메타 수라고 얘기합니다. 파라메타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수학으로 돌아가면 1차 함수를 우리가 표현할 때 y는 이퀄 ax 더하기 b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a하고 b 이 미지수가 파라메타입니다. 얼마나 파라메타를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얘의 능력치가 좀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지만 상대적 비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GPT-3가 얼마냐면은 1750억 개예요. 정말 파라미터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GPT-4가 나왔잖아요. 100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네. 35억 개도 한 요 정도에 있다고 그리면 100조는 여기 있습니다. 1750억 개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100조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화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이 GPT들의 능력치들이 좋아지고 있다. 우리 게임으로 치가하면은 이미 우리 게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치 수치들이 다 꽉 풀로 차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는 제 취향은 맞거든요. 네. 이름은 제 취향이에요. 공대생 네, 취향. 예, 이름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챗 같은 경우 이제 대화형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아까 그 파라메타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아까 100쪽에 챗 GPT-4가 100조? 네. 개까지 있는 그 설명해 주신 게, 그러니까 아까 y는 ax 플러스 b 같은, 거기서 a, b 같은 이 미지수의 개수가 이만큼 많다. 네네. 그것들이 굉장히 많으면 네. 많을수록 그 맞출 수 있는 어떠한 결과값인 y가 훨씬 더 정확해질 수가 있거든요. 또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뇌세포가 있으면 이 뇌세포를 연결하는 거, 이 파라메타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설명은 제가 본 적 있는 설명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네, 신경망이니까 이 신경망이 하나씩 뚫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60억 개 갖고 있는 뇌 크기는 이만한 거고 100조를 가지고 있는 뇌 크기는 이만한 거죠. 왜? 뇌세포들이 더 연결이 많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또 이해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뇌세포가 연결돼서 뇌가 커지다 보니까 프리트레인드, 이 능력치들이 되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그 다방면의 전 세계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챗 GPT-3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의 학습 내용이라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챗 GPT-4는 그 이상도 공부를 한 건가요? 아니, 그것도 2021년 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길게는 2022년 6월까지인가 해서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는 더 했는데요. 2023년은 모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22년 6월까지인가 했어요. 그래서 최신의 정보에는 약한. 네, 그래서 챗 근데 GPT. 그거는 GPT를 우리가 되게 원형적인 형태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저는 GPT는 사라질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GPT가 어디로 사라지냐면 우리 눈에 사라지냐면 네. 우리가 iOS를 볼 수는 없거든요.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과 결합된 앱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빙에 들어가 있어요. 빙에 들어가 있으면 빙은 GPT-4를 지금 벌써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신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가져와서 보여줘요. 그래서 최신 정보랑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수학 연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볼프람이라는
되게 거대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기와 연결되면 수학을 잘하게 더 우리에게 더 잘 표현해 줄 수가 있고 피직 엔진이라고 해서 물리학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엔진이 있어요. 그것과 연결된다라면 그곳에서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그걸 구두로 설명도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iOS라든지 엔드로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 엔드로이드나 iOS 이 운영체계 안에서는 이 운영체계에 있는 것들이 뭐 또는 SDK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앱하고 결합하면서 앱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GPT는 초기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네. 저는 표면에서 사라지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다른 앱들과 GPT에 기반하고 있는 앱들과 또는 기존에 있는 앱들이 GPT를 또 하나 인테그레이션 통합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즉 MS OS를 쓰면서 노션을 쓰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듀오링고라고 해가지고 언어 공부하고 있는 하는 앱에도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GPT-4는 이런 식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앱에서 이미 이 GPT가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GPT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챗 GPT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쓸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 5년 안에 방사선학과 의사들은 다 사라질 거다. 왜? 딥러닝이 더 잘하니까 뭐 도박을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미친